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신청을 해설할 경우에는 첫째로 음양오행의 개념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둘째로는 그 사람의 사주가 신약사주인가 신강사주인가, 강과 약에 대한 사주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셋째는 구독자의 사주의 성격, 장점, 단점,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주의 그 사람의 재능, 타고난 적성,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재능을 타고났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팔자에 타고난 자기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과 적성을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주의 이 천간의 변화에서 어떤 오행이 들어오면은 기운이 변화해서 어떤 운세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지지에서 12지지에서 어떤 자가 들어오면은 기운의 변화가 운세가 좋게 바뀌는지 나쁘게 바뀌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주의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건강 문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드리고, 끝으로는 용신, 사주에 필요한 자기의 오행이 뭐냐, 용신, 가장 운세가 좋은 오행이 뭔가 하는 걸 용신이라 그럽니다. 용신,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또 그 사람의 병이 뭐고 약이 뭔가, 그거를 특정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지의 12지지에서 팔자와 반응을 일으켜서 운세의 기륜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세 흐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세가 변화될 것이냐,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비결과 방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운명의 개척 비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구독자의 사주 해설을 참고로 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가 을미일주가 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사목이요, 을목은 초목이요, 살아있는 생목입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곡직격이라고 해가지고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건강에는 우리 오장에서 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욕에 흐르기 쉬운 것도 있고, 매사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이지만은 을은 봄이요, 봄은 여름과 같이 양기에 속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음이지만은 양에 속하는 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지에는 정을기라고 하는 암장을 깔고 있는 양이띠가 되겠습니다. 정은 목생화니까 정화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이 화가 돼요. 불이 돼요. 그럼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교육가나 정치가나 변호사나 아나운서나 연예인 이런 쪽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기토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목국도 편재예요.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또 있습니다. 을목. 정을기. 비견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도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을미일의 특징은 뭐냐? 재물운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여명의 사주가 신의 신묘, 을미, 갑신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첫째는 음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음이 세 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근데 음이 세 개지만은 을목은 목이기 때문에 양에 속하는 걸로 봐야 돼요.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음이지만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기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기도 두 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양기가 많다는 건 뭐냐? 활동적이다, 낙천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속하고도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은 뭡니까? 금은 보화예요. 금은 문제는 금 자체는 돈에 해당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건 예리하고 까다롭고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운작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천간을 봤을 때 음양의 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우에서 보게 되면 을목의 금은 뭐냐? 여자한테는 관이 됩니다. 관이 두 개입니다. 관이 두 개가 되게 되면은 소문난 남자가 둘이 있다. 그래서 두 번 결혼할 팔자 이렇게 해석도 하고 늦게 결혼하는 운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평상에 두 번의 남자와 관계가 교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는 관이 두 개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집착이 강함으로 인해서 직장이라든지 관직, 교육 분야 그리고 금이니까 기술 이공계통 이런 분야가 적성이 아니겠느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보면 비겁이 하나 있습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비겁은 나의 협조자가 되는 건데 이 사주를 볼 때는 신강사주로 봐야 됩니다. 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걸록격이 돼요. 그 다음에 해묘미가 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 나무의 성질이 이만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냐? 목이 많은 게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이 많은 게 병일 경우에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물이 좋겠습니까? 수생목이 되면 나무가 더 많아져요. 그 병을 도와주는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목 자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됩니다. 금. 그 다음에 이 사주에는 토도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 나무가 토가 들어오게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요 미가 토가 되지만은 미 속에는 을목의 성질을 갖고 있고 해묘미 목이 되니까 사실상 토가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자인데 요걸 생해주는 게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의 재물은 뭐가 재물이냐? 토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토가. 목극토, 편재, 정재. 그 밑에 기토를 깔고 있으니까 재물도 되지만은 이게 나무의 성질을 바뀌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많아서 토를 극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관인데 이 관이 전부 다 목국에 있습니다.
이 금이 생조를 받지 못하고 그걸 해야 하는 남자 관계가 뭐냐, 피곤한 해가 하게 해주는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말년에 요 신이 와가지고 요 금이 착근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지내서 49세 말년에 들어와서는 관이 들어와서 관이 지지의 협조를 받으니까 남자 운도 좋아지고 그리고 남자도 편안하게 해주고 고향같이 푸근하게 이해하고 관대하게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운이 말년에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 사주는 뭐냐? 남자 운이 좋을 때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 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주상의 육친으로 볼 때는 말년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용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금하고 토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와 금이 들어오면 대발한다고 봐야 돼. 재물도 좋아지고. 전문적으로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목생화돼 있고 목화가 많기 때문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비견급이지만 해명이 목은 화를 생해줍니다. 그 때문에 교육가라든지 또 요 관이라는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괜찮습니다. 사업은 되느냐? 사업은 안 됩니다. 왜냐? 돈이 사업인데 그걸 당하고 있거든요. 그 돈 관리는 좀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운세 흐름은 조후용신으로 봤을 때 5대운으로 봤을 때 5, 15, 25, 35, 45세부터 신대운이 들어옵니다. 금이 들어와요. 45세부터 계속 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대운은 뭐냐? 운세는 45세부터 좋으니까 지금 53세 운이 좋은 시기에 들어왔고 초년에 힘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년에 목생화 식신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식신은 인수를 극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인수가 공부인데 공부를 극하니까. 그래서 천간별로 이 사주를 운세를 비교하게 되면 갑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간 목이 많은데 갑이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천간 갑은 불리한 거예요. 재물운이 나가는 거예요. 을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신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은 좋지만은 목이 많은데 화가 많으면 양기가 너무 뻗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병정도 목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중에 무토, 기토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과 신이 들어와요. 그 10년 중에 4년이 최고의 운세가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무와 기가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모은 돈을 갖고 운세가 나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역학은 뭐냐? 변화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좋을 때 잘 돈 벌어서 저축하고 알뜰하게 관리해서 항상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경기나 불황이나 어려울 때 그걸 지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경신에 좋았다가 임계가 들어오면 수생목이 되니까 목을 더 생해주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10년 속에 천간으로는 4년이 좋고 6년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로 보면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인의 목이 됩니다. 그리고 신이 충을 당합니다. 용신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묘가 들어오면 마찬가지 어렵다고 봐야 돼요. 해묘이 목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국토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 재물이 금을 생해주니까 남자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토생금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오게 되면 진의 원진이 돼요. 그 신자진 수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짜도 목극토돼서 재물운도 좋고 남자운도 좋지만은 신자진 수로 돼가지고 진이 들어오게 되면 절반은 좋고 절반은 힘들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자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많은 데다 봄이 많은 데다 여름이 들어오니까 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신 사명살이 들어오지만은 사해축이 되기 때문에 형살작용은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가 들어오면 오미 합화가 됩니다. 좀 어려운 시기로 봐야 됩니다. 화가 왕해지면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너무 반응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에 신유가 들어오게 되면 운수대발이에요. 만일 무와 기와 같이 껴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무신, 신유, 술해, 술자가 들어오면 별반 좋지 않습니다. 왜냐? 묘술 합화가 되거든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자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지지에서 진자, 술자, 미자, 축자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축자가 들어오면 을목은 축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지 중에서 축이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신유 해자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뭐냐? 목이 많기 때문에 목은 토를 극하거든요. 그 위장병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뭐냐? 자기 세력이 강하니까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에 대한 오행적으로 봤을 때 건강, 용신, 천간, 열자, 지지에서 특성, 남자 운관계 이거를 구체적으로 운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